오늘 인사부터 드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제 학광부에서 퀴트링 아이디 쓰고 있는 황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그 학광부 안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업성을 생각을 하나도 안 했는데, 상업적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상업적이라고 누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진의 허가를 좀 받고 하느라고 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리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선생님들께서 학원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수업 안쪽에 있는 걸 신경을 쓰세요. 수업 안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학생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교재, 그 다음에 내가 강의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데 아마 오늘 내용의 한 80% 이상은 전부 다 수업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를 최초에 기획하게 된 이유가 별다른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대부분은 단과 강사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컨셉에 맞춰서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치에 가서 대치에 계시는 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술자리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야 이거는 네가 좀 특이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특이한 거 맞대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좀 학원 외적인 부분이랑 좀 전체적인 방향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차후 세미나 관련된 내용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세미나가 이 11시부터 2시 예정인데 점심시간을 끼고 하다 보니까 김밥을 드렸으니까 출출하신 분은 그냥 드시면서 보세요. 예, 편하게 좀 천천히 좀 가겠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려요. 또 하나가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전자칠판인데, 지금 어떻게 쓰는지는 한번 이렇게 제가 하는 거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1시간 반쯤 지나고 나서 잠깐 쉴 텐데, 또는 끝나고 저 뒤에 오실 때 받겠지만, 요거를 설치를 해주신 그 업체 사장님이자 자기 학원을 운영하신 원장님께서 저기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이따가 궁금하신 분은 가가지고 보시고, 이거는 제가 이걸 판다고 해서 제가 돈이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것보단 제가 써보니까 좋고, 실제로 이걸 써서 괜찮은 공간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서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따로 부탁을 드려서 오늘 창원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생기시거나 저기 밖에 설치도 해놨고 이것도 이따 쉬는 써도 되니까 한번 필기감이나 이런 거나 프로그램 궁금하신 거나 한번 물어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한 장 넘겨보시면 강사 체크리스트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써놨습니다. 요거 한번 간단하게 옆에다 한번 써봐 주시고, 요게 오늘 세미나를 듣고 좀 바뀌게 되는 게 제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본인 생각하실 때 가능한 것 좀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돼 있어요? 네. 저거는 확대는 이게 바뀌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저 안 바꿨는데? 확대.
세팅 초기 할 때 바뀌었나? 세팅 좋아해 하셨어요? 아까. 네, 그거 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갑자기 세팅이 바뀌었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써야 돼. 잠깐. 이거는 제가 쓴 때. 네. 누르면 나와요. 이걸 이따가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할 때는 요거 앞에 그 축소는 이거 갑자기 바뀌었지? 자, 한번 체크를 대략적으로 해주셨나요? 처음에 위에 맨 처음에 질문 드렸던 일주일에 수업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해서 요 시간과 요 시간에 밑에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의 상관관계에서 요 밑에 게 많을수록 대강사였습니다. 강사들 중에서 매출이 특별하게 높거나 아니면 잘 나가시는 분들이나 뭐 일타를 친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수업하는 시간보다 수업을 하지 않고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다음에 한 반의 평균 인원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의 지금 강사의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이 강의실이 136석짜리 강의실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 고3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여기를 가득 채우고 대기자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런 수업을 하루에 4개를 하고 왔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총 450명을 하루에 가르치고 갑니다. 뭐 이따가 그분도 예시가 나오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인이 수업하는 한 반의 평균 사이즈에 따라서 수입도 달라지지만 수업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체크하라고 드렸고요. 내 수업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바로 한 3가지 이상이 쭈쭈쭉 나오셨으면 그분은 이제 설명회가 가능하세요. 설명회에 대한 얘기도 뒤에서 해드릴 텐데 이거를 만약에 자기가 생각해보고 한참 생각해보고 좀 이거 써볼까 하면은 만약에 썼잖아요. 썼으면은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의 장점은 다른 학원에도 없는 장점인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내가 쓴 장점이 내 옆에 있는 학원, 인접 학원에서 이 장점을 가지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만 갖고 있는데 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은 분명히 그 지역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학원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건 이제 학부모들 상담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내 수업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학부모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설득할 자신이 있다. 단 경쟁 상품이 없어야 돼요. 내 거만 들어서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충분한 설득 논리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위에 수업한 내 수업의 장점들이 다른 학원에 없습니까?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비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만약 요새 이제 내신 강좌가 고등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내신 강사 활성화됐을 때 본인 거에서 본인이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여기에서 내가 잘 맞았거나 학생 수가 많았던 아이들 기반으로 해서 시간표를 보통 짜시고 그걸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걸 하기 전에 내가 A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또는 특정한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정 단원이나 특강을 한다 했을 때 이
다른 학원에 이런 내가 이런 특강이나 내가 타겟으로 하는 이 수업의 장점이 다른 학원인지 먼저 찾아보시고 경쟁 학원,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원하고 강사의 시간표 알고 계신지, 내 시간표랑 같은지 다른지, 다음에 수업 스타일이 그쪽 학원의 강사들 중에서 잘 되는 분의 수업 스타일은 어떤 거고, 과제는 어떻게 나가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학생들 반응은 뭐냐면 거기 평 있죠. 학생들 평. 아, 거기 선생님 진짜 인간적으로 좋다. 그 선생님은 졸리긴 한데 관리가 잘 된다. 뭐 여러 가지들의 반응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1년 이상의 커리큘럼을 상담원 학부모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학부모님들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 1년짜리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예전엔 3년이었는데 요새는 줄었습니다. 1년으로. 1년짜리 커리큘럼을 얘기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냐 아니면 짧게 단기로 치고 빠져야 되냐의 결정이 납니다. 자, 그 밑에 경력과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했을 때 경력은 어느 학원에서 몇 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학원에서 몇 년 동안 몇 명으로 확장을 시켰는가가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버텼다가 실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는 내가 특정 지역에 진입을 할 때 이 지역에 있는 주요 고등학교나 주요 학생들 층에 대해서 내가 수업 경험이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고등부 10년 해봤자 그 10년의 의미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나와야 돼요. 숫자로. 아, 예전에 저 잘 됐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모 지역에서 4명을 시작했는데 1년 안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명, 30명, 40명이 되었습니다. 라든지 제가 이 학생들을 2년 동안 지도를 해서 어느 대학에 얼마나 명수를 보냈습니다. 라든지 또는 특정 한두 명의 학생들에서 이 학교의 몇 점대 학생이 제 수업을 몇 개월을 들어서 몇 점을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랑 관련된 건데요. 학원으로 상담 들어오신 학부모가 딱 들어왔을 때 뭐 설명을 하는 사람이 뭐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상담실에 있으면 상담실 실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학원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 수업을 영어로 들어왔다 만약에 하면은 제 자료를 바로 던져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 자료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냐 없냐. 이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좀 큰 데 가면은 영어 알아보러 왔는데요 했을 때, 그럼 영어 선생님이 여럿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자료 놨을 때 내게 튀냐 안 튀냐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들이 등록하거나 퇴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가 여쭤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저는 한 개 학교만 지금 횟수로 8년째 목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남녀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한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귀다 깨진 것도 있고요. 썸은 탄다고 본인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자애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밥 먹는데 제가 야려봐서 나간 애도 있고요.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다 포장이 돼서 옵니다. 한 번 거쳐서 오면 포장이 돼서 옵니다. 애들이 직접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이 등록하고 태어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등록할 때도 얘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엄마의 영향인지 아이의 영향인지 친구의 영향인지 홍보물의 영향인지 아니면 내가 낸 실적의 영향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좀 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되게 웃긴 질문인데, 나는 내가 일하는 학원 원장, 관리자한테 좋은 강사입니까? 했을 때 예라고 바로 나오나요? 1초라도 머뭇거리셨으면 세미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강사가 관리자한테 좋은 강사인지, 또 관리자는 강사한테 그만큼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게 가장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해당 지역의 학부모 학생들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지. 어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나온 마인드쉐어라고 하는데요. 점유율 중에서 한가람고 영어 어디 가야 돼요? 하면은 보통 좀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어머님들이 여기 셋 중에 하나 가세요 해서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내가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모든 마케팅의 포인트는 글로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음에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요, 고등과 단과 트렌드부터 먼저 말씀드릴,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과 강의 기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고등부에 진입하게 됐을 때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이 단계별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대형 단과 진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플러스에서 대형 단과 원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강사들을 선호하고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후에 세미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 학원과 고등단과 트렌드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이 형태로 지금 유인물을 드린 게, 밑에가 종이 공간을 드린 게,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는데 사실 한 2주 정도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처음에 초안은 금방 나왔는데요. 이 초안을 들고 3시간 이걸로 충분히 하겠지 예전에 설명회 하던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게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신청자가 자꾸 늘니까 부담이 됐어요. 원래는 이 강의실은 제가 수업하는 강의실이 아니고 50석 사이즈 강의실이 있는데 위층에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50명이 너무 어느 순간에 여기서 마감해야지 하는 순간에 훅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또 예전에 제가 초보 강사 한 10년 전쯤에 초보 시절에 제가 막 여쭤보러 술 마시면서 여쭤봤던 선생님들도 오신다고 그러고 갑자기 오신다고 그러고, 갑자기 지방에서 선생님 부산에서 출발하는데 이러신 분들이 생기고 삼척에서 오신다고, 강원도에서 오신다는 분도 생기고, 대전에서도 오신다고 그러고, 전주에서도 오신다고 그러고, 대구 경산에서도 오신다고 그러고, 갑자기 뭔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생각한 건 한 맥시멈 30명 정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좀 아기자기하게, 이런 거 안 쓰고요, 육성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커졌습니다. 부랴부랴 여기를 강의실 이제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8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게 8층에서 이게 인간이 내릴 수 없는 무게거든요. 이걸 다 분리해서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서 넣어서 다시 와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해당 업체인 에이블 클래스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그래갖고 창원에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이걸 세팅을 했고요.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이러니까 김밥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2개씩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개 시켜놨으니까. 배고프시면 더 드셔도 되고, 음료수 시키고. 그걸 다 하고 나서 다시 자료를 보니까 하나씩 여기 있는 트렌드만 가지고도 사실은 저는 2시간을 떠들 수가 있습니다. 이 5개 가지고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고, 강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도태되고 있고, 어떤 강사들이 뜨고 있고,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학원들이 준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측이 과거에는 얼마나 맞아왔고, 그래서 대형 학원들, 자본 가진 학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소형 학원 중에 스마트한 학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것만 해도 한 1시간 반 정도는 설명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어제 밤 11시 반쯤까지 여기서 세미나 준비를 좀 하고, 자료 준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희 학원이 이제 요 사이즈의 고등부 학원이 3개가 있습니다, 목동에. 이 3개의 원을 총괄하는 원장님하고, 대치 미래탐구 학원의 고등부 총괄 원장님하고 2분이 집이 일산이세요, 지금. 일산에서 술 먹고 있다고, 너 올래?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트렌드를 물어보러 갔습니다. 자, 일단 그 대치동과 목동의 원장님들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어제 핫한 의견입니다. 어저께. 여기 혹시 과학 선생님 계십니까? 과학 선생님 안 계십니까? 수학 선생님 계십니까? 수학 선생님. 예, 수학 선생님 중에서 전공 수학 아니시고 과학이신 분 계십니까? 네. 빨리 지구과학으로 갈아타시랍니다. 빨리 지구과학으로 갈아타시랍니다. 이 지구과학이 왜 그러냐면 지금 입시 체계가 바뀌면서 통합과학 플러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하나죠. 근데 그 선택 과목 하나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은 게 대치동에서 판단할 때 지구과학입니다. 근데 지구과학 선생님이 없어요. 전부 다 수학으로 갈아타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구과학이 매출 기준으로 그냥 맨바닥에 헤딩을 했을 때 제일 빨리 매출이 2천,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제일 빠른 과목이 지구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국어? 네. 국어가 앞으로 한 5년간은 먹거리가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수학은 상대적으로 별로 크게 변한 게 없어가지고 수학 과목은 대신에 이제 입시 비중이나 이런 게 수시 체제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수학은 크게 변한 게 없고요. 영어 선생님이 제가 영어과다 보니까 영어 선생님이 많이 오셨을 텐데 영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치동에 있는 영어 강사 10명 중에 5명은 다른 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이거 다음 페이지에 대치동이 왜 대치동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저보고 저도 다른 일 찾아볼까요? 그랬더니 너는 조금만 더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이렇고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들 중에서 물리랑 화학이 상대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입시에서 나온 얘기는. 어저께 들은 핫한 소식이었습니다. 영어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국어는 좋고 과학 중에 지구과학이 짱 먹을 것 같고 수학 선생님은 그냥 그 안에서 경쟁만 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가 어제 밤 한 12시부터 한 2시까지 예, 무한 반복으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두 분이 맡고 있는 원에 한 달 매출을 합치면 대략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를 보시는 분 데이터면은 좀 신뢰할 만한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 강의의 등장과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또 전자칠판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면서 밑에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다 써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를 좀 하시라고 밑에를 비워놨습니다. 필요하신 내용만. 인터넷 강의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인터넷 강의가 등장을 했는데 이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중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한 반에 400명이 최고였던 대치동 시장에서 한 반이 2만 명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메가스터디가 2004년도부터 확장을 시켜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인강은 우리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 다 인정을 하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강사한테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강사들한테. 여기 인강 한 번도 안 봐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인강 한 번도 안 봤다. 나는 그냥 오로지 현강이다. 현강 못 듣죠, 우리가?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강사가 실력이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강사들 실력이 상향 평준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나만의 노하우 몇 가지만 잘 챙기면 한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 학원에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인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지만 이게 강사 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은 선생님들이 초보 선생님들한테 학강모에 이제 질문 올라오면 저 이제 수능 고등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인강 보세요.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세요. 뭐 인강 보세요. 인강 선생님 중에 누구예요? 그럼 누구 다 나오죠. 그 사람들의 전국에서 1타급의 선생들의 강의 스킬이나 강의 방법, 강의 교재 컨텐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사 실력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10년 전보다 상당히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럼 이 평준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경쟁이 심화됐으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 또 다른 차별화 요소가 필요해요. 인강이랑 경쟁할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인강 말고 현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게 됐고요. 네, 두 번째로 컨텐츠의 영향력 상승인데 이 인강 때문에 컨텐츠가 좀 뜬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대형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상위권에서는 상위권도 좀 웃기고
대치동 가장 치열한 현장 고3 강의에서는 이 컨텐츠가 지금 가장 큰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스킬에서는 크게 차별화가 안 생겼어요. 그럼 제일 먼저 차별화시키는 게 뭐냐면 외모입니다. 똑같은 거 해주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훨씬 더 잘생겼으면 여러분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외모로 듭니다. 인간 강사들 보면 연예인처럼 최소한 사진만큼 연예인처럼 나와 있죠? 실물이랑 상관없이. 예, 김기훈 선생님이 그래서 인강하다가 머리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주얼적인 측면은 인간 강사한테 굉장히 큰 측면입니다. 좀 못 가르쳐도 예쁘면 뜹니다. 최근에 떴던 그 사회 쪽에 이다지 선생님? 예, 예쁘시죠? 바로 떠버리잖아요. 영어 쪽엔 그러신 분들이 좀 많고, 과학? 그나마 사탐이 그 다음에 많으신 것 같고, 과학의 이재용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외모가 예쁘면 플러스 알파 돼버립니다. 선생님들이 잘생기면 플러스 알파 돼버립니다. 수학의 현재 1타가 현우진 선생님인데, 이렇게, 사진은 진짜 멋있게 생겼습니다. 키도 187 정도 되시고, 날씬하고, 배 안 나오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같이 경쟁하신 분이 한성원 선생님이잖아요. 예, 아예 그 컨셉으로 가든지. 외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런 걸 동일하다고 봤을 때, 제일 학원을 선택하는, 제일 전선,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고3, 그리고 내신 바로 직전, 여기서 결정하는 게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뭐냐면 교재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재랑 숙제로 뭘 줄지. 4년 전에 대치동에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인재라고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오모 원장님께서 4년 전에 오픈을 하면서 자기랑 친분이 있는 강사 몇 명을 데리고 팀별 수업을 하겠다고 만든 학원입니다. 이 원장님이 4년 전에 뭘 했냐면, 나는 강사들한테 휘둘리기가 싫다. 1타 강사 막 데리고 오려고 막 난리치는 거 싫다. 나는 컨텐츠를 승부하겠다. 앞으로 컨텐츠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돈을 3억씩 매달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퀄리티 있는 문제를 만들고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먼저 시작했고요. 그때 옆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이나 우리 같은 강사들은 왜 돈이 많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분이 돈이 많으신가? 그리고 4년 후 시대인재가 현재 대치동에 1타가 되어 있습니다. 학원 중에. 압도적입니다. 여기서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처음에 수학으로 시작해서 지금 과학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국어랑 영어는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튕기고 있습니다. 이 서바이벌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온라인에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에만 공개가 되고, 이걸 보고 만들어진 게 현우진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바탕 모의고사, 김봉소 모의고사,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 고3 모의고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영향력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예전에는, 이게 나오기 전에는 강사랑 학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단과 강사 중에 잘 나가는 강사 기준으로 강사랑 학원이 있으면은 강사가 잘 나가면 강사가 갑이었어요. 왜냐면 학생들은 강사를 보고 오기 때문에 강사가 갑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적도 있었냐면,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예전에 계셨던 대치동 원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자기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분당에 있는 생물 선생님 모시러 가야 된대요. 그분이 일요일 아침잠이 많아서 일요일 오전 수업 깔아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잠자리에서 안 돼서 그럼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갔어요. 왔다 갔다,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동안 주무시라고. 이 정도까지 해서 1타 강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반을 데리고 오면은 200명이 옵니다. 애들이. 200명이. 200명이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매출이 5천이면 학원에 2천은 떨어져요. 그럼 내가 한번 굽시려면 학원 매출이 2천만 원 올라가요. 그럼 하죠. 그래서 강사가 가벼웠는데, 이 서바이벌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학생들이 강사 보고 안 모여요. 이거 모의고사 주냐 안 주냐 가지고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사랑 학원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작년부터 이 시대인재 학원에서 이 강사들의 비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예전에 잘 나가시는 분들이 난 그 비율 받고 못한다, 딴 데다 깔겠다 했는데 확 줄어버렸어요. 여기는
그 인지도가 비교적 없었던 젊은 선생님들 위주로 했는데 그냥 마감이 다 돼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컨텐츠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마 이게 컨텐츠를 강조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다 여기가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국어에서는 국풍이천이라는 학원이 선생님들의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이트로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서 그 컨텐츠 가지고 학원을 차려갖고 중계동에서 시작해서 지금 목동까지 갔습니다. 평촌도 있고. 그래서 국풍이천이라는 학원도 컨텐츠빨로 충분히 뭐 엄청난 성장을 한 학원이고요. 이 컨텐츠라는 건 그래서 이 교재랑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있냐면,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에서 아이들 현장 장악력이 조금 명수가 넘어가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식이나 이런 거 훨씬 뛰어나셔가지고 많이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그만큼 출제 의학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이거 제작으로 들어가셨어요. 컨텐츠 제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영어 선생님들은 아시는 그 이그젠4유 사이트도 지금 자본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더 이상 이그젠4유의 대중화된 자료 가지고는 아이들이 만족이 안 됩니다. 황인영에서 다운받은 자료 갖고 만족이 안 됩니다. 수강모에서 거기서 스터디에서 모은 자료 갖고는 절대로 현 지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높은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아마도 올해 내년부터는 아마 폭발적으로 아마도 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안 모이니까요. 그래서 이 제작 쪽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개인 제작도 하기도 하고, 팀을 꾸려서 하기도 하고, 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이 있고요.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대형의 자본을 가진 학원들은 전부 다 이 팀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컨텐츠면 이거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현재 쓰는 교재가, 생각해봤다, 이 교재의 내용과 문제가 옆에 있는 학원이랑 뭐 대치랑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있는 지역에서 옆에 있는 학원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냐 아니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진짜 그냥 자료 받으러 돈 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 중에 김봉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국어에. 근데 이분은 수업이 진짜 거의 별명이 최면제예요. 최면제, 최면술사 두 개예요. 거의 마술 같은, 이게 확 하고 재우는데 애들이 자면서 붙어 있어요. 자료 받으려고. 그 자료 받으려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보시려면 DC 인간계리나 오르비에 가셔서 김봉소를 검색해보세요. 그럼 거기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강사가 못 가르쳐도 컨텐츠가 되면요, 수업이 됩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불편하네, 이거 왔다 갔다? 다음에 전문 상담 조직의 등장이라고 하는데,